이때까지 우리가 자연수의 덧셈을 했는데 유리수의 덧셈을 해봅시다. 얼마나 어려운지 유리수의 덧셈, 분수의 덧셈이 얼마나 어려운지 봅시다. 근데 어려운 걸 하려면 쉬운 것부터 해야 되죠. 자연수의 덧셈을 했으니까 유리수끼리 덧셈을 해봅시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뭘까요? 왜요? 항상 외우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왜일까? 두 개를 더해서 1이 됐으니까, 그죠? 그건 정의해서 그런 거죠?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걸 합시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뭘까요? 방금 6분의 5라고 했어요. 6분의 5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암산으로 했다. 그건 여러분들이 외운 겁니다. 세모를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 이거는 같은 분수를 댔는데 얘는 좀 서로 다른 분수를 댔잖아요. 좀 쉬운 걸 합시다. 같은 분수.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인가? 3분의 2라고 하고 싶죠? 네. 당연한 걸 왜 묻는지 하고 싶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왜 3분의 2하고 같은지. 3분의 2는 어떤 수죠? 3분의 1 빠진 3배에서 2가 되는 수예요. 3분의 1이 빠진 수가 아닌 거예요. 그죠?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3분의 2가 되려면 보이려면 3배에서 2가 됨을 보이면 되죠. 3배를 하려면 저 양만큼 3번 반복해서 더하면 되죠. 그죠? 자, 얘를 3배를 합시다.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되죠? 이제 다시 묶으면 되겠죠? 얘가 1이 되고 이만큼이 또 1이 되죠? 그건 정의에 의해서. 그죠? 3분의 1은 3배 되었으니까 1이 되죠. 2가 피해갈 수 없으니까 얘들은 1 더하기 1에서 2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3배에서 2가 되는 수니까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른이니까 피자 조각을 합치지는 않습니다. 절대. 수로만 정의를 합니다. 수의 성질로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답을 내는 겁니다. 어설픈 비율로 안 합니다. 그죠? 심정적으로 답을 안 해요. 우리는 계산만을 통해서 답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분의 2가 된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3번 더한 거는 또 오히려 쉽죠. 그죠? 원래 정의에서 1이 되고. 그럼 3분의 1을 4번 더하면 3분의 4가 되는 이유는 그것을 다시 4번 더해보면 되겠죠. 4배 해보면 되겠죠. 3배. 3배 해보면 4가 되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제가 어떤 셈을 처음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100번을 하시라고 했죠. 이런 걸 100번 하다 보면 분모가 같을 때는 셈이 쉽구나.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만 더하면 되는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죠?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분모가 같은 분수를 셈을 잘하는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레벨 1을 겟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는 분모가 다른 분수, 우리가 여기서 했던 얘를 계산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힌트는 뭐냐? 여러분이 마스터를 했죠. 여러분 마스터를 한 게 뭐죠? 아직 못했어요? 분모가 같은 분수를 셈하는 걸 마스터한 거잖아요. 네. 그 말은 분모가 같은 셈은 분수는 다 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만일 분모가 같으면 할 수 있죠. 얘들의 직급을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얘들이 분모가 서로 같은 분수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가 분모가 같은 꼴을 모르니까 써보는 겁니다. 2분의 1은 4하고 같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그 다음 3분의 1은 이렇게 나갑니다. 더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 얘 둘은 같은 모양이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분모 같으면 마스터니까 얘가 오케이, 분모가 같으니까 계산을 할 수 있구나. 분모 같을 경우는 분자끼리만 더하면 되는구나. 그건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마스터니까. 그래서 분모가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첫 번째 장벽이 분수의 계산인데 이 과정을 아이들한테 안 가르쳐요. 자녀가 혹은 손자, 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 있다면 이 방법을 가르치면 됩니다. 한 1000번쯤 하면 그때부터 스스로 규칙을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규칙을 가르치면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어떤 테크닉부터 가르치냐? 분모가 같음을 만드는 통분부터 가르칩니다. 테크닉부터 가르쳐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죠. 그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일. 그래서 서로 다른 수가 나오면 꽤 귀찮지만, 아주 귀찮지만 이 스텝을 밟아 나갑니다. 그럼 그 스텝을 밟아 나가면 무엇을 발견하느냐? 아, 이 두 수에 무엇을 구하면 된다? 공배수를 구하면 된다. 그죠? 그럼 처음에 이제 공배수를 구해요. 공배수 구하는 법, 첫 번째 제일 간단한 방법은 두 수를 곱하면 됩니다. 두 번째 좀 테크닉 늘면 공배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테크닉이 뭐죠?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돼요. 그 전에 최소 공배수를 배운 이유가 이거예요. 분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레벨 2를 겟하셨습니다. 그죠? 분모가 다른 분수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뭐죠? 여러분들은 유리수의 특히 양의 유리수, 아직 음수는 안 했으니까 유리수의 덧셈을 끝낸 거예요. 그죠? 자연수 더하기 유리수도 할 수 있죠. 자연수는 분수꼴로 다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럼 덧셈이 끝나고 나면 뭐 할 차례죠? 곱셈을 할 차례입니다. 자연수와 유리수의 곱셈은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 곱셈은 아니죠. 덧셈을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은 뭐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아, 우리는 덧셈의 마스터니까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연수가 아닌 경우 곱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어려워지는 거예요. 유리수의 곱셈을 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 해결은 쉬운 것부터 하죠. 그죠? 자연수 곱하기 분수는 우리가 했습니다. 방금. 그 다음 분수 곱하기 분수. 이걸 어떻게 하느냐죠. 즉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소위 말하면 2분의 1배가 무엇인가의 의미입니다. 2분의 1배. 2배, 3배, 4배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죠? 그 수만큼 똑같은 양을 더하는 거니까. 근데 2분의 1배, 3분의 1배는 절대 직관적이 아니에요.
어떤 양의 2분의 1배, 이거 직관적이 아니에요. 어떤 양의 3분의 1배, 아니에요. 심성으로 다 안 와닿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수학이라는 계산 도구가 있으니까 원래 약속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이 수를 모른다? 이 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대신에 뭘 하느냐? 자연수에서 우리가 덧셈 혹은 연산에서 교환법칙, 배분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 법칙들이 수의 세계를 확장했을 때 계속 성립해야 됩니다. 전체로. 그렇죠. 성립 안 하면 수의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연수에서 법칙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법률을 만들었어요. 영토를 확장하는데 그 법률이 바뀌면 안 되겠죠. 법률은 계속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수체계를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자연수부터. 자, 2분의 1을 가지고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은 뭐죠? 분수의 만큼, 분모에 있는 수만큼 곱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잘 모르니까 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2를 곱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2분의 1이 돼요. 2를 곱해서 2분의 1이 되는 수 잘 몰라요. 그죠? 또 2를 곱해봅니다. 왜냐?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얘는 1이 됩니다. 그러면 4를 곱해서 얘 4를 곱했더니 1이 됐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죠? 4분의 1이 돼야 되죠. 이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새로 만든 수체계에서 답을 얻어내는 겁니다. 물론 2분의 1을 반토막 냈더니 4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죠? 예, 그거는 우리가 심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숫자의 세계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를 배웠으니까 수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뭘 곱해보면 되죠? 2를 곱해보고 그 다음 3을 곱해보면 되죠. 결국 6을 곱했더니 1이 되는 수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6분의 1이 된다. 자, 이런 걸 몇 번 해봐야 된다? 한 100번 해보면 이 곱은 분자가 1인 것의 곱은 분모를 곱하면 되네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은 레벨 3을 또 어떻게 타셨어요? 아니야. 너무 빨리 가네. 아, 너무 빨리 가요? 네. 증명을 할 때 저 앞에서 배운 거 갖고 증명을 안 해요. 바로바로 앞에서 배운 걸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조금 생각해 보셔도 돼요. 뭐 지루한 건 우리가 아니라 동영상 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사실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포즈를 누르기 전에.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으면 앞에 걸 뒤적이는 겁니다. 앞에 지식을 현재의 상황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런데 분자가 다른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를 구하기 위해서
분모를 없애주면 돼요. 분모를 없애주는 방법은 분모에 해당하는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해보면 되죠. 그죠? 분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렇죠. 분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곱해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규칙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규칙을 그냥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대신 그 규칙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검토할 필요가 없죠. 그건 자기 지식에 대한 검토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토대에 의해서 이 지식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 여기까지 와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옛날에 이 사칙 연산을 대충 하고 넘어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하는 쌤들이 다 외워서 하는 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분수의 그거를 배울 때 왜 아이들이 네, 저도 마찬가지고 네.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한다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네. 왜 그 많은 애 중에 한 명도 안 물어봤을까요? 그 많은 애들 중에 한 100명 중에 한 명은 있을 거예요. 아마 100명 중에 한 명. 물어보거나 물어보고 요즘 표현대로 일십 전교 생중에 한 명 정도는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그렇죠. 바로 끊기겠죠. 근데 사실은 60년대에 그 미국 수학 교육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시도를 했다 실패를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언어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른이니까 가능해요. 어른이니까 이 수업을 하고 아이들한테는 일단 테크닉을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테크닉을 하면서 그 질문을 하고 스스로 깨우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영재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운전학원에 가서 자동차의 엔진 구조를 안 배우잖아요. 내 핸들 도는데 지금 차동기어에 대해서 안 배우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더 자동차를 잘 몰고 잘 알려면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수밖에 없죠. 문득 그러니까 들은 생각이 어쨌든 이 스킬을 이렇게 배우는 애들이 잘 따라가는 애들이 그러니까 수학을 잘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는 중학교까지. 예, 중학교까지.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초4가 딱 그 애들이 제일 많이 떨어져 나가는 갑자기 수학 분수가 어려워서. 네. 그럼 어쩌면 걔네들은 이 직관적인 스킬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못 받아들이기 못 받아들이는. 때문에 걔네는 정말 부족한 애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문제 제기하는 애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저는 통분 문제관에서는 저 규칙은 아이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각 셈에 대해서 한 100개씩은 해야 되죠. 예. 근데 이런 거 알고 나니 재밌죠. 모르겠어. 질문을 하세요. 오프라인 강좌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게 질문할 수 있다. 예. 곱셈은 덧셈의 반복이잖아요. 예. 그 개념으로 이거를 근데 우리가 이미 곱셈을 했잖아요. 예.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걸 써먹은 거죠. 2 곱하기 2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건 앞서서 계산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쉽게 만들기 위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착각을 하는 게 한 번 이야기한 건 사람들이 다 알겠지 하고 그 뒤로 막 넘어가요. 수학 강의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잘 못 따라하는 편이라서 수업도 많이 놓치고 학교 다닐 때 영어관에서도 많이 놓칩니다. 저거 왜 그렇지 하다가 혼자 생각하다가 이미 스토리는 착 바뀌어져 있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뭐 다들 그런 건 자연스러운 거죠. 서로가 다른 분수에 대해서도 곱하면은 곱할 수 있죠. 분모가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거죠. 그럼 그걸 많이 하다 보면 분수의 곱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몇 번 하셔야 된다? 100번은 하셔야 된다. 그 다음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학교 98%쯤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대답을 못하는 문제를 이제 하겠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이에요. 분수의 나눗셈. 자, 우리 쉬운 거부터 합시다. 뭐냐? 1 나누기 2분의 1. 자, 왜 저걸 잘 못하느냐 하면 나눗셈을 어떤 자연수의 개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2분의 1로 나눈다는 건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연수로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럼 2분의 1로 어떻게 나누느냐. 그래서 나온 초등학교의 책에 나온 설명법이 이거예요. 1 안에 2분의 1이 몇 개 있느냐. 그죠? 그래서 1 안에 2분의 1이 2개 있으니까 답이 2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중에 어떤 질문이 어려우느냐. 2분의 1 나누기 3분의 1. 이거는 못해요. 2분의 1 안에 3분의 1이 몇 개 있느냐. 이거 못해요. 무조건 하나를 덩어리로 2분의 1 안에 3분의 1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까 이집트 분수처럼 3분의 1 떼어나고 나면 그죠? 항상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답을 못해요. 이 수업의 특징은 그겁니다. 처음에 설명한 것, 처음에 정의를 가지고 일관되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덧셈에서 적분까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적분을 배울 때도 덧셈 하나만 가져갈 겁니다. 덧셈 하나만 가지고. 2분의 1 안에 3분의 1은 3개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어째서 3개 있어요? 또 3개를 나누면은 다시 2분의 1을 이렇게 그림으로 치면 지금 이게 초등학교 아까 그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3분의 1만큼 양을 빼야죠. 2분의 1 안에 어떻게 3분의 1이 3개나 또 돼요? 3분의 1이 3개면 1인데. 아 2분의 1을 다시 3등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2분의 1 나누기 3인 거죠. 아 지금 2분의 2분의 1 1 나누기 3분의 1. 1인 네. 근데 불행히도 한국의 어느 교과서에도 설명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답은 못 내요. 설명을 일관되게 합시다. 자, 우리가 나눗셈은 뭐라 했죠? 곱해서 그 수가 되죠. 그래서 곱해서 2분의 1에 곱해서 1이 되는 수는 뭐죠? 2죠. 답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나누기 2분의 1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같은 수를 나누어서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거는? 2분의 1을 곱해서 2분의 1을 되는 수를 구하면 되죠. 그건 1이죠. 그죠? 그 다음 답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합시다. (3분의 1에 곱해서
2분의 1이 되는 수죠. 그건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곱셈은 분수의 곱셈을 많이 한 후에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쓰면 3분의 1에 곱해서 2분의 1이 되는 수죠. 그럼 곱셈을 많이 했다면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수의 곱셈의 마스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분모에 2가 들어가야 되고 분자에 3이 들어가는 수가 되면 2분의 1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답이지만. 그래서 곱셈을 많이 잘하기 위해서는 덧셈을 많이 해야 되고 나눗셈을 잘하기 위해서는 곱셈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 걸 보면 한 100번쯤 하고 나면 이 연산은, 이 셈은 결론은 얘는 이렇게 셈을 하는구나, 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써먹으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 셈의 답을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이 답이 나온 이유는 나눗셈의 정의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답을 모른다는 분들은 다 저걸 설명을 잘 못하면 사실은 나눗셈을 모르는 거예요. 나눗셈이 어렵죠. 사실은 원래는 자연수의 개수 양으로만 나눌 수 있는데 분수의 개수로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나눗셈의 개념을 여기 와서 일관되게 적용한 결과로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질문. 자꾸 어려워지죠? 네. 치겠습니다. 동영상을 매일 한 번씩 다시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분수 곱셈을 했나요? 네? 분수의 곱셈을 했나요? 여기에서 있죠. 예, 방금. 그건가? 네. 그렇지. 좀 빠른 감이 있는데 곱셈만 1시간 하고 나눗셈만 1시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자, 이런 셈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다 했던 셈입니다. 그리고 중세가까지 지나면서 새로운 수들이 나옵니다. 르네상스가 지나면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수가 있죠? 분수에 대해서 합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에 쉬운 건 없죠? 네. 정수. 이거를 인티저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온건수라고 해요. 온건수. 온건수 딱 떨어지는 옹골차다 이런 뜻이에요. 저 개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한 첫째 개념이 뭐가 어렵냐? 0이라는 개념이 어렵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보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현대 수학의 기초적인 공리 중에 하나가 없다는 것이 있다. There is nothing 을 공리로 두겠습니까? 없다는, 우리가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공리로 해야 뭔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이 어려워요.
사후 세계를 생각하지 않았던 그 문명은 없잖아요. 보면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편한 거죠. 그 항상 있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자에도 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있지만 실제 아무것도 없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말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없다라는 표현이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그 다른 문화권은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는 없다잖아요. 영어에서는 not to be예요. is not. 예. 있지 않다. 중국에서도 있지 않대요. 메이요. 혹시 중국 아시나요? 메이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 메이관시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괜찮다. 관계없다. 그러니까 뭐가 있고 없는 거예요. 영어에 nothing 있잖아요. thing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처럼 없다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고 제 지도 교수님이 대학원 때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영하고 이영 있잖아요. 영이 없다라는 기호잖아요. 한글 자모음에 이영이 있잖아요. 이영은 소리가 없는 소리입니다. 소리가 없는 기호예요. 굉장히 우연의 일치죠. 이영은 소리가 없잖아. 소리가 없는 기호가 있는 글은 한글밖에 없습니다. 얘는 소리가 없는 발음이야 이러면 좀 황당해들 하죠. 발음이 아니라 소리가 없는 기호야. 영이 있고 영을 없다고도 할 수, 없음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영이 태도된 것은 수학 숫자의 기호의 역사에 보면 우연히도 나타났다가 십진법에 표시하는 기호로 나타났다가 수로 자리 잡았는데 오늘은 그 수로 잡기 전에 그 자연 정수의 책에서 어떻게 영이 등장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유리수까지 수를 확정을 했는데요. 자연수는 1, 2, 3, 4에서 일식 전가되는 수로 나가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 방향도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 한쪽으로 전가되면 감소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얘를 거꾸로 오면 3은 4보다 하나 작은 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수 체계를 확장하는 겁니다. 0, 1보다 하나 작은 수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하나 작은 수니까 하나 모자라는 수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가 차례대로 일식 증가하는 수라면 여기서 차례대로 일식 감소하는 수로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수.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일식 증가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일식 감소하는 거로 작아지는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를 정수, 이 전체 수를 정수라고 하고 이쪽에 우리가 알던 자연수를 양의 정수, 이쪽을 음의 정수. 혹은 뭐 어떤 문화권에서 0부터 포함해서 0부터 자연수라고 하기도 하고 0보다 작은 수를 음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수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음수가 발견되기 전까지. 음수는 0보다 또 몇백 년 뒤에 발견됐거든요. 없는 걸 생각하기도 힘든데 없는 것보다 작은 걸 생각하기는 더 힘든 거죠. 항상 세상은 양으로 존재하지 음으로는 존재를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수를 발견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덧셈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
그럼 자연수끼리 덧셈을 알 수 있죠.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발견된 수부터 천천히 합시다. 얘들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얘부터 하나씩 이제 차례대로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0은 무엇인지 봅시다. 1 더하기 0은. 예? 왜요? 이래서 아무것도 안 더했으니까 저기 아무것도 없다라고 안 했죠.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안 했죠. 1보다 작은 수, 하나 작은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앞에서 말한 교환법칙, 덧셈에서 교환법칙, 교수에서 교환법칙, 배분법칙 이런 거는 여전히 성립해야 된다, 규칙은. 자, 1에서 0을 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0에서 1을 더했다고. 0보다 하나 큰 수죠. 예. 0보다 하나 큰 수죠. 0보다 하나 큰 수니까 이건 1이 됩니다. 교환법칙. 2 더하기 0도 계산을 할 수 있죠. 그죠? 0보다 2개 큰 수. 자, 여기 그림을 그려놓고 셈을 합시다. 우리 처음에 덧셈을 했듯이. 그럼 이렇게 쭉 하면 어떤 자연수에 0을 더해도 그 수가 됩니다. 그죠? 아, 그럼 0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0까지 우리가 다 편입해서 계산을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뺄셈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덧셈을 하면 뺄셈을 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은 뭐죠? 얘들과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음수하고 얘하고 계산을 해보고 얘 계산이 편입됐으니까 얘들하고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얘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마이너스 1하고 0은 뭔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면 0이 없다고 안 했어요. 0은 어떻게 존재하는 수입니다. 네, 영보다 하나 작은 수. 0보다 하나 작은 수. 아니죠. 덧셈은 하나 작은 수로 정의가 안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하나 더 큰 수. 마이너스 1보다 하나 더 큰, 얘는 하나 더 큰 수가 아니죠. 정의에 의하면. 모르는 게 있으면 원래 아는 것을 가지고 해봐야 됩니다. 곱셈은 분수 곱셈할 때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자연수를 가지고 와서 곱해서 네. 아 예수가 뭔지를 했잖아요. 네. 그건 덧셈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덧셈이니까. 얘를 모르니까 1을 대봅니다. 그러니까 0이 1을 대봅니다. 선생님 그 아까 전에 네. 그 0이 마이너스 1보다 1 큰 수라는 게 정이 안 맞는다 그러셨잖아요. 좀 전에. 0이 마이너스 1보다 1 큰 수는 맞죠. 거기는 맞죠. 그렇다고 해서 더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는 모르죠. 더하기 1은 1 큰 수잖아요. 더하기 0은 0 큰 수, 0만큼 큰 수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1 큰 수 다음엔 뭐죠? 예,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수를 대봅니다. 1을 대봅니다. 그러면 얘는 뭐죠? 마이너스 1보다 1 큰 수니까 0. 0에서 0을 더하면 0. 그러니까 얘는 0이죠. 자, 나는 이 수를 모르는데 1을 더해서 0이 됐어. 1을 더해서 0이 되는 수는 어디에 위치하죠? 한 칸 띄어서 0이 되는 수는 여기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얘는 1을 더해서 얘는 몰라요. 1을 더해서 0이 되는 수는 여기 위치하잖아요. 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예. 찾아보세요. 1을 더해서 0이 되는 수. 네, 1을 더해서 여기 일일로 나란한 곳에서 예?
1을 대해서 0이 되는 수는 어디에 있어요? 1을 대해서 1이 되는 수는 어디 있죠? 이 얘죠. 여기 0 1을 대해서 0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더셈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런 논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쓸 거예요. 수액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은 뭐죠? 여기 뭘 대보면 되죠? 2를 대보면 되죠. 2를 대해서 0이 되는 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음수에도 0을 더하면 항상 그 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전체에서 0을 더하면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에요. 0은 대해도 대세에 지장이 없는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덧셈에서 자기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있는 거죠. There is nothing. 그러면 얘 0을 다 계산을 했으니까 0은 얘들하고 계산도 다 하고 얘들하고 계산 다 했으니까 이제는 얘들하고 어떻게 셈이 되는 걸 해야겠죠.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0을 교환 법칙으로 해서 쓰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플러스 0. 예, 저거 교환 법칙을 하면 예. 0 플러스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그게 예. 0보다 마이너스 1 큰 수라는 말은 없죠. 우리가 어떤 자연수만큼 큰 거지 마이너스 1만큼 큰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그건 자연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그냥 개념상 아니 이때까지 우리가 그런 정의를 안 했잖아요. 우리가 뭐만큼 크다는 건 얘들만큼 큰 거죠. 1만큼 크고 2만큼 큰 거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거기 내린 그 정의가 네. 저기 수직선은 없지만 예를 들어 수직선을 하면 0을 사이에 두고 여기는 한 칸씩 커지는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1씩 이렇게 마이너스 1씩 커지는 게 아니죠. 1씩 작아지는 거죠. 그게 이 셈을 하고 나서야 마이너스 1이 커진다는 의미가 나와요. 왜냐? 마이너스 1을 대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때서야 마이너스 1만큼 더한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 커지는. 우리가 커진다는 것은 양수배로 커지는 거예요. 양수로. 자연수의 법칙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사실은 그 언론에서 나오는 많은 잘못된 표현의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잘못된 그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2배로 커지고 3배로 커지고 2분의 1로 배로 작아지고 3분의 1로 작아져야 된다는데 2배로 작아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2만큼 커진다 이런 표현이 있지 마이너스 1만큼 커진다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국어 선생님이니까 앞으로 독서 지도나 논술 지도를 할 때 좀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해준다는 말은 하나가 작아지는 거하고 같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서야 예. 없었던 거 이제 몇을 더하면 몇이 되니 저한테 보면서 여기서 크게 물어보죠. 내가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걸 사용한 거예요. 네. 이 테크닉 기술은 이미 앞에서 한 기술하고 똑같고 분수의 곱셈에서 우리가 모르는 숫자를 찾아낼 때 쓰는 방법하고 다 똑같습니다. 1에 얼마를 더해야 0이 되니? 라고 물어봐서 예. 그 마이너스 1 아니 1에 얼마를 대해야 돼? 어떤 수에 1을 대했더니 그게 0이 되었어. 그럼 어떤 수는 얼마일까? 찾아보니까 여기서 찾아보죠. 한칸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얘를 제가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들으신 거를 여러분 동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일주일 내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에 그 다음 0을 했으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을 대봅시다. 1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한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마이너스 1에 1을 더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 그림에서 마이너스 1에 1을 더하면 얼마죠?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례로 이제 다 마이너스 1을 다 대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1에 2를 더하는 거하고 같으니까 이거는 1이 됩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1을 대해준다는 말은 부호를 빼서 부호를 생각하지 않은 수에서 그만큼 뺀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연수에서 마이너스 1을 빼봤으니까 이제 얘들끼리 대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을 대봅시다. 이것은 무엇인가? 또 모르는 게 낫죠. 더해주면 되죠. 1을 더해주면 되죠. 1을 더해줘 봅시다. 1을 더해서 이게 얼마가 됐죠? 1을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1을 마이너스 1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을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표현은 내가 빚이 마이너스 1원이 있고 또 빚이 1원이 있으면 총 빚은 6원이다 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음수의 곱에서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저런 문제를 한 100번 해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4 한 100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세모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세모를 하셔야 돼요. 1을 대보고 2를 대보고 3을 대보고 이 수를 늘어놓은 곳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덧셈을 했으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되죠? 곱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곱셈을 하고 나면 이제 계산이 다 된 겁니다. 왜냐? 나눗셈은 곱셈을 갖고 하니까, 그죠? 곱셈, 정수의 곱셈. 자, 여기는 얘 까만 건 다 했죠? 그럼 새로 등장한 수들을 해야 되죠? 그죠? 1 곱하기 0을 합니다. 1이 0개니까 0개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개수는 항상 자연수예요. 그죠? 하지만 0이 하나 있는 거라고는 알 수 있죠. 그건 얼마죠? 0. 2 곱하기 0도 마찬가지로 0.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에 0을 곱해도 0이 되죠. 2 곱하기 0은 0 더하기 0입니다. 1 곱하기 0은 0이고 0이 하나 있는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논리에 빈틈은 없습니다. 그러면 얘들하고 얘들 셈은 다 한 거예요. 근데 음수를 곱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첫째, 힌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기로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 되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0은 0일까? 해봐야죠. 해봐야죠. 마이너스 1 곱하기 0.
자, 0은 1 빼기 1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1 빼기 1. 그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1을 뺀 거하고 같죠? 배분 법칙.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빼면 0. 그죠? 자, 이 논리는 마이너스 1 대신에 어떤 수를 써도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써도 되고 마이너스 3을 써도 되고. 그래서 어떤 정수에 0을 곱해도 그 결과는 0이 됩니다. 그래서 0은 굉장히 희한한 수죠. 그죠? 또 희한한 수가 있습니다. 1이 있습니다. 어떤 수에 1을 곱해도 그 자기 자신 됩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셈이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빚의 빚은 왜 자산이 되는가? 문제. 혹은 빚의 빚은 자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일까?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셈을 하면 얘들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정명법이 몇 가지가 되는데 두 가지가 있네. 두 가지. 하나는 대해보는 거고 하나는 배분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모르는 게 나왔으니까 대해보는 겁니다. 무엇을 대해보느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해봅시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해봅시다. 자, 여러분 결합 법칙을 쓸 수 있죠. 왜냐?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죠? 마이너스 1이 공통이고 네. 괄호 안으로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되죠. 네. 자, 이 괄호 안은 뭐가 되죠? 0이 되죠? 마이너스 곱하기 0이 0이죠? 네. 자,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해서 0이 되는 수는 뭐죠? 마이너스 0이 되는 1. 1이죠. 그러니까 얘 감안에는 1이 돼야 되는 거. 저 제일 처음에 왜 네. 마이너스 1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대본 거예요. 그냥 그럼 그 마이너스 1을 더해도 상관없는 건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좋아하시네. 아, 저는 다 마이너스 1이라서 하는데, 자, 여기 마이너스 2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우리가 어떻게 셈을 하기는 셈을 한 방법이 없죠. 결과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셈이 쉬운데 묶어줄 수 있는데, 그죠? 같은 걸로. 그렇죠. 자, 저런 방법을 EJ라고 합니다. 그죠? 이제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끼리 노는데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제압을 딱 했습니다. 답을 내서. 또 다른 증명법은 여전히 같은 건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은 0에서 1을 빼거나 어떻게
0에서 1을 뺀 거하고 같다.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예. 0에서 1을 뺀 거하고 같다. 그럼 이거는 0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1 곱하기 그죠? 얘들은 우리가 다 아는 수죠.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물론 우리가 뺄수면 안 했지만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는 뭐죠? 마이너스 1에서 어떤 수를 떼서 0이 되는가를 아는 거죠. 그건 뭐죠? 1이죠. 자, 이거 여기서는 뺄셈의 정의를 갖고 한 거지. 여러분 중2 때 맹목적으로 외웠던 마마부가 아닙니다. 그죠? 마이너스 1에 무엇을 대해서 0이 되는가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 그래서 빚을 곱하면 자산이 된다는 주장이 얼마나 험한지를 알 수 있고 이런 수학적 논리를 가지고 하면 도망갈 길이 없이 그냥 딱 막다른 꼴보기 모아서 그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칙연산 중에 정수의 저런 특혐수의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16세기, 17세기 수학자들도 도대체 어떻게 음수를 생각할 수 있느냐, 거짓말 마라.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부기라는 거 아시는 분, 복식 부기, 장부 정리하는 방법, 이게 어디서 발명이 됐는가 하면 이태리에서 발명이 됐거든요. 이태리에서 발명이 되면서 저런 음수의 개념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탄생을 한 거죠. 탄생을 했지만 우리가 사칙연산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음수의 곱식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어떤 값이 나와야 정확하게 되느냐 했는데 이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연산의 규칙, 수를 확장하기 전에 있던 연산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증명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의 사칙 연산에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나머지는 이제 실수, 복소수의 계산은 쉽습니다. 이런 규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요. 이제 유리수 음수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수만큼 작은 수를 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음의 유리수하고 음의 유리수 된 모든 유리수 세계에서 사칙 연산을 하고 유리수를 더 확장한 실수의 사칙 연산, 그리고 더 나가서 복소수. 복소수는 뭐 성질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거고 복소수의 셈을 어떻게 하는가까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여러분 보셨던 페르마의 작은 정리, 페르마의 작은 정리 보통 대학 3학년 책에 나오는데 초등학교 수학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것이라서 초등학교 수학을 써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동부 KMO 수학경시대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이번 달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죠 뭐. 네. 해보자 해놓고 여기서 동영상을 끄면 보시는 분들은 되게 야구르시기. 볼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끄덕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뭘 대볼까요? 자,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0 빼기 3이 될 테고 네.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0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될 테고, 그죠? 네. 자, 얘는 뭐죠? 0. 얘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0 빼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음수의 덧셈을 했잖아요. 그죠? 그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자, 뺄셈의 정의에서 마이너스 6에 뭘 더하면 0이 되죠? 마이너스 6에 뭘 더하면 0이 되죠? 6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되죠. 마이너스 6에서 6칸을 가면 0이 되잖아요. 네. 6을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뺄셈의 정의, 나눗셈의 정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내일은 금요일은 선형대수학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선형대수학의 벡터의 뺄셈이 저렇게 정의가 돼요. 그리고 모든 연산이 덧셈이라는 어떤 연산을 주면 그것에 반대되는 연산을 저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 연산을 역연산이라고 그래요. 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죠. 뺐다의 반대말은 뭐냐? 줬다. 그죠? 뺐다의 정의는 줬다의 반대말이다. 줬다는 줬다 뺐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